자, 오늘은 3-2단원 신경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단원 지난 단원이 너무 난이도가 강렬하다 보니까 뉴런하고 근수축이었죠. 걱정들을 많이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이 신경계 단원이 쉬운 단원은 일단 아닌데 그래도 3-1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래도 개념 자체의 복잡성은 어찌 보면 생명과학원에서 최고인 단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아우 그럼 어려운 단원이잖아요 라고 할까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난 뉴런 근수축이나 유전은요 개념을 알아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추론형이고 복잡해요. 문제 자체를 풀기 위한 학습이 따로 필요하죠. 이 단원은 그렇진 않아요. 개념만 알면 문제가 바로바로 풀립니다. 개념형 문제고요. 단 개념이 좀 복잡할 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소화기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 단원에 함께 배웠던 기관계고요.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생식계 이처럼 우리 몸은 다양한 기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이 단원은 신경계를 보는 단원이 될 거고요. 신경계라는 게 지난 단원인 뉴런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뉴런이 뭡니까? 신경세포, 신경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뉴런이죠. 그래서 뉴런이 모이면 신경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신경이라면 신경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망 기능을 하죠. 마지막으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을 다 모으면 그게 신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 관련 가장 작은 단위 뉴런이죠. 가장 큰 단위 신경계. 그래서 뉴런은 했고 신경계를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신경계는 중추랑 말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인데 가운데에 자리를 하고 있죠. 나무로 비유하면 이제 중앙기둥 같은 어떤 그런 형태고요. 여기서 쭉쭉 뻗어 나오는 나무로 따지자면 잔가지가 되겠죠. 이 신경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전부 다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추랑 말초는 당연히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구성하는 뉴런의 종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추랑 말초를 하면 되는데 강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는 중추신경계고 다음 강의 때 말초신경계랑 문제풀이를 할게요. 모의고사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냥 한 문제씩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답률이 좀 저조하죠. 난이도가 있는 단원이에요.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 정답률을 측정하는 기관을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답률이 오늘을 포함해서 조금 낮게 나올 겁니다. 조금 낮게. 이것만 보면 지난 단원 근수축보다 정답률이 더 낮은데요. 원래는 근수축이 조금 더 낮아요. 근데 기관을 바꿔서 그렇고 일관되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해요. 하지만 보다 표본이 많은 집단을 대상으로 정답률을 측정하기 위해 바꿨다는 걸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쉬운 단원은 아닌데요. 뉴런 근수축보다는 쉬워요. 되죠? 자,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저는 이제 판서를 하겠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3- 몇 단원이었죠? 2단원 신경계. 자,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는 신경계를 분류할게요.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신경계가 두 개로 나뉘죠. 먼저 뇌랑 척수가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무 좀 대두로 그리긴 했는데 두개골 안에 연합 뉴런이 뭉쳐 있으면 뇌고요.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게 척수. 둘이 합친 게 결국은 중추신경계가 됩니다. 이 중추신경은 가운데 있는 것도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조절 명령을 내리잖아요. 명령 신호를 받을 기관들, 팔다리부터 심장, 내장까지 신경이랑 딱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죠. 그래서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뉴런들이 뇌에서도 뻗어나오고 척수에서도 뻗어나오는데 각각 뇌신경, 척수신경이 되겠습니다. 둘을 합치면 결국 말초신경인 것이죠.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뇌신경하고 뇌는 다른 겁니다. 척수신경도 척수가 아니에요. 뇌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속한다라고 선지에 나오면 학생들은 뇌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맞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뇌신경은 뇌랑 연결된 말초고요.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꼭 정확히 해주시고, 중추신경은 뭐 앞에서 배웠는데 구성하고 있는 뉴런의 종류가 뭐였죠? 기억나나요? 연합뉴런이죠. 기억 사실 나면 잘하는 거예요. 말초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뉴런은 제가 팁을 드릴게요.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게 다른데 뭘로 구성되어 있죠? 들어가는 거는 감각, 나오는 건 운동, 다른 말로 하면 구심성, 원심성이 되겠죠.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뉴런의 종류가 다르고, 마지막으로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몇 개인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뇌신경이 12쌍, 척수신경이 31쌍. 우리 몸이 좌우 대칭이니까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꼭 외워야 돼요. 보통 숫자로 나온 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얘가 과거 평가원에서 수능은 아니고 모의고사인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과서에 있으니까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렵지도 않아요. 연결하면은 1, 2, 3 하나잖아요. 그죠? 1, 2, 3, 4로 외우면 안 됩니다. 괜히 얘기했나? 1, 2, 3, 하나.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고 신경계 분류 마무리합시다. 자, 먼저 이제 중추 말초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강의는 중추신경계까지만 할 거예요. 이 말은 뇌랑 척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뭐부터 할까요? 저는 뇌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사실 앞에서 얘기했어도 뇌부터 했을 겁니다. 왜냐면 교재의 목차를 맞춰야 되잖아. 너무 좀 답정너였죠. 뇌를 하기 위해 역시나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시작할 건데,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 있다면 본인 스타일대로 그리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면 제 그림을 따라 그리되 그냥 단순하게 최대한 그리는 거니까 조금 귀찮아도 그리면서 구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가운데 이렇게 줄기가 뻗어 있고요. 적당히, 사실 딱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역삼각형 모양의 공간을 그린 다음에 반구를 2개 그릴 건데, 첫 번째 반구를 여기에다 이렇게 그리고 좀 작게, 나머지 이제 하나의 반구를 여기서부터 더 크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강 이제 교재랑 비교하면 문제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게요. 반구 2개 중에서 큰 거랑 작은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뇌 소뇌. 그러니까 소뇌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반구 중에선 작은 거야. 사이에 껴있는 거 있죠? 요 친구가 간뇌. 간이 무슨 간일 것 같아? 사이간이죠. 쓸 줄 알아요? 쓸 줄 몰라도 되고요. 사이에 껴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간뇌다. 쭉 뻗어있는 줄기 중에서 윗부분에 있는 게 중간뇌,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연수고요.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뇌가 아니죠. 뭐랑 연결됩니까? 당연히 척수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척수는 뇌가 아니고 연수는 뇌입니까? 그럼 연수는 뇌 맞죠. 내가 쓴 게 다 뇌예요. 중간뇌랑 연수는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의 줄기로. 그래서 둘은 뇌줄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둘 사이에 뇌교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신을 할 때 학교에서 하면 챙겨주시고요. 그 외에는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뇌를 쭉 다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를, 즉 핵심을 정리하는 것이죠. 교재에 있는 걸 처음에 보면요, 약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 개념 설명하는 이유가 크게 2가지예요. 핵심 정리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2번째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뇌는 이해할 건 별로 없다. 핵심 정리가 주 목적이니까 제가 하는 걸 먼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편하게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 대뇌부터 갑시다. 자, 대뇌의 구조는요, 먼저 정면에서 보면 좌우 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뇌, 우뇌로 나뉜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이제 단면을 자르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보면은요, 겉과 속도 달라요.
그래서 겉질과 속질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겉부분은 여기가 겉부분이죠. 여기가 속부분입니다. 서로 색깔도 다릅니다. 겉질은 회색이고요. 자, 속질은 백색인데,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 역시도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합뉴런이죠. 연합뉴런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연합뉴런을 보면은 신경세포체랑 축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신경세포체가 회색이고요, 이 축삭이 백색입니다. 이제 공간을 조금 잘못해서 좀 안 이쁘게 필긴 했는데요,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어쨌든 연합뉴런은요, 대뇌를 구성하는데 신경세포체가 바깥쪽에 있고 축삭돌기가 안쪽에 있는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겉질은 신경세포체의 색인 회색질, 속질은 잘못했네. 속질은 축삭돌기의 색깔인 백색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신경세포체가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은 겉부분에 자리를 해야 되고요. 신경세포체가 안에 들어가고 축삭이 밖에 있으면 애초에 이런 구형이 잘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좌우 방구 외에 겉질과 속질로 구분이 된다. 두 개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대뇌를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요, 구조적인 건 아니고요, 기능적인 분류입니다. 대뇌는 감각령, 그리고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뇌의 기능을 기준으로 나눈 거니까 이 세 개의 기능이 결국 대뇌의 기능이 되겠죠. 대뇌 기능 뭐야? 라고 얘기하면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대뇌 기능을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감각령의 기능은 감각 수용 및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덥다, 춥다, 따갑다 느끼는 거 전부 다 대뇌가 하는 거예요. 신호를 받아서. 연합령의 기능은 좀 인간적으로 다른 생물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고등정신작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사고, 추리, 계산, 감정활동 이런 것들. 운동령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운동명령일 텐데 그 중에서 수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의는 의식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의식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도 무척 많은데, 여기서 의식적인 것만 딱 떼서 대뇌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의식적인 건 누가 하죠? 대뇌 말고 다른 친구가 하겠죠. 어쨌든 이 기능들 세 개를 합치면 결국은 세 개 다 의식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반응이나 어떤 활동이 일어날 때 이게 의식적하고 관련이 있으면 대뇌구나, 그게 아니면 다른 녀석 중에 하나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분류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대뇌는 여기까지 하고, 소뇌, 또 다른 반구로 구성된 뇌죠. 반구 형태의 뇌죠. 대뇌랑 생각보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도 좌우 반구로 나뉩니다. 좌뇌, 우뇌. 그리고 겉질, 속질도 있긴 한데 생명과학원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얘는 빼고요. 기능으로 바로 가죠. 소뇌의 기능은 첫 번째 평형 유지. 자, 두 번째는 수의 운동. 대부분 얘 역시도 골격근 명령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형 유지. 사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평형 유지하는 거, 팔 벌리고 하는 건 대뇌가 하는 건데요. 그 외에 정확히 여러분들이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평형 유지가 잘 되죠. 소뇌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뇌가 발달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평형 유지가 중요한 생물인데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새. 새는 평형 유지 못하면 바로 끝이죠. 사람도 소뇌가 발달한 편에 속해요. 애초에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약간 엎드려 다니는데 사람은 꼿꼿이 서서 다니잖아요. 이게 균형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소뇌가 발달한 편이다 라고 하고요. 수의 운동은 잘 보니까 아까 대뇌가 하지 않았나요? 그쵸? 소뇌는 대뇌의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수의 운동 조절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의사결정권은 대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뇌가 활동을 안 하면 수의 운동을 아예 안 하고요. 소뇌가 활동을 잘 못하면 수의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조절이 잘 안 돼요. 대표적으로
보폭 조절도 안 되고 멈춰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둘이 같이 담당을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간내로 갑시다. 간내도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이 된다. 근데 대뇌 소뇌처럼 좌우로 나뉘는 건 아니고요. 위아래로 나뉘는데 간내의 윗부분이 시상이고요. 하가 들어가잖아요. 아랫부분이 시상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내의 기능도요. 시상과 시상하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시상은요. 기능이 좀 덜 중요한데 신경통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화면을 절로 좀 틀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세요. 보면은 간내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뇌들끼리 혹은 뭐 밑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이 신경들이 통과하기 좋은 어떤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신경이 많이 지나는데요. 시상의 기능은 신경통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시상하부의 기능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여기서 항상성 조절 및 호르몬 조절을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체온을 36.5도로 잘 유지하고 계시는 중일 텐데 좀 신경 좀 썼나요? 아까 밖에서 좀 추워서 내려갈 것 같으면 0.1도 내려가면 올리려고 노력 좀 하시고 이런 적 전혀 없죠. 왜냐하면 대뇌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니까 대뇌 말고 누군가 해줄 텐데 그 중에 누구다? 간내 시상하부다. 호르몬 조절도 의식적으로 안 되죠. 의식적으로 조절이 되면 내 키가 180이 넘었을 텐데 생장 호르몬 물론 제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조금 부족한 겁니다. 조금. 어쨌든 얘네들이 시상하부가 담당하는데 가장 많이 물어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항상성은 생명과학 원에서 체온, 혈당량, 자, 삼투압 조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중간뇌로 넘어갑시다. 중간뇌는 뇌줄기에서 윗부분에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크기가 작은데요. 또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해요. 구조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기능만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동공반사. 동공반사를 담당하는 게 중뇌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을 입고 쓰러지면은 동공반사 확인하잖아요. 눈에 빛 비쳐서. 그거 왜 하냐면 중간뇌 위치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안쪽에 있죠. 그래서 중간뇌가 충격을 받아서 일을 못할 정도면 뇌 손상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동공반사가 일어나면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평형 유지도 담당하는데 앞에 담당하는 뇌가 있었죠. 누구였죠? 소뇌. 그래서 자, 소뇌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요? 연수. 연수는요, 좀 이제 많이 내려오죠. 두개골 안에 쏙 들어있기보다는 이제 목 뒤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좌우 신경이 교차합니다. 목 뒤에서 뇌랑 척수 사이에 신경이 교차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뇌가 좌반신, 좌뇌가 우반신을 담당하게 돼요. 제가 오른손으로 글씨 쓰잖아요. 좌뇌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점이 딱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기능을 봐야겠죠, 기능. 자, 기능은 아주 중요한 기능합니다.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연수 기능이 간내 시상하부 다음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수의 기능. 심장박동. 딱 봐도 중요하죠. 호흡운동. 그 다음에 소화작용. 즉, 우리 몸의 생명 유지 활동을 연수가 담당을 합니다. 여기서 소화작용 같은 경우는요, 소화운동, 그러니까 내장이 움직이는 거죠. 플러스 소화액 분비까지 싹 다 연수가 담당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 근데 목 뒤에 있으면 두개골의 보호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뒤통수 때리지 마라. 후두부 가격하지 마라. 이 말이 나온 게 연수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종격투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안 볼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 격투기에서 때리면 반칙인 장소가 딱 두 곳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센터는 까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다른 데는 다 때려도 되는데
후두부 가격은 반칙입니다. 왜? 연수가 생명 유지 활동을 담당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무조건 만사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뇌구조를 하면서 무조건 만사가 두 개 나왔죠. 중간 내의 동공 만사, 연수의 무조건 만사. 얘는 구체적으로 써줬는데 얘는 뭐 종류가 많아서 이따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리한 게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정리한 거예요. 이걸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뇌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 뭐예요? 척수하면 되겠죠. 자, 척수의 구조를 보면 뇌 아래 길게 뻗어 있는데 척추뼈 안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뇌는 두개골, 척수는 척추뼈. 이렇게 중추가 중요하다 보니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척수 옆에는 여러 쌍의 척수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혹시 몇 쌍인지 기억하십니까? 척수신경이 1, 2, 3, 1, 31, 31쌍이었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척수의 구조를 보기 위해 자를 건데요. 척수신경 한 쌍을 포함해서 자르고 요걸 갖고 와서 단면 구조를 그릴 건데 뭐 그리는 건 이건 뇌보다 훨씬 쉬워요. 저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일단 바깥쪽에 조랭이 떡을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뼈다구 비슷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제 거 보고 그리면 됩니다. 이게 단면 구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뇌처럼 안과 밖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뭐예요? 겉질이고 여기가 이제 속질이 될 텐데 겉질하고 속질이 색이 다르다는 거죠. 겉질이 백색, 속질이 회색이면 어차피 겉질, 속질 색깔 배우는 게 대뇌랑 척수인데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누가 봐도 아까 배운 대뇌랑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긴 하는데 결국은 단순 암기가 돼버리니까 색깔이 왜 이렇게 돼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수신경이 여기랑 여기 양옆에 대칭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만 그리면 일단 척수 안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연합 뉴런이 있겠죠. 중추니까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신경세포체가 여기에 있다면 신호를 받으니까 이쪽에 감각 뉴런, 이쪽에 운동 뉴런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으면 감각 뉴런 맞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연합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에 있는 게 감각인데 구심성이라고 할게요. 좀 더 익숙해지도록. 또 구심성, 원심성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쓰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원심성이 되겠습니다. 즉 신호가 위로 들어와서 아래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척수의 경우는 구심성, 원심성이 붙어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척수신경은 배열이 규칙적이라는 건데요. 이 구심성은 어디 붙어 있을까요? 구심성은 무조건 척수의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따지고 보면 등이고 여기가 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원심성은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뒤에는 구심성, 앞에는 원심성.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신호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간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간다. 제가 생쇼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구심성은요. 등에 붙어 있기 때문에 후근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원심성 신경은 또 앞에 붙어 있으니까 전근이라고 하는데 후근, 전근은 척수신경만, 뇌신경은 아니야. 척수신경에만 붙일 수 있는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구심성, 원심성이 뒤 앞에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연합 뉴런이 결국 모인 게 여기서는 척수고요. 그리고 얘랑 얘는요. 계속 말하지만 척수가 아니라 척수신경입니다. 말초예요, 말초. 문제 풀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왜 색깔 배열이 이런지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봐봐요. 지금 연합 뉴런 신경세포체가 속질해 있죠. 그죠? 그리고 운동 뉴런은 밖에 대부분 삐져나와 있지만 신경세포체는 안에 있잖아. 그래서
두 종류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속질에 있다. 신경세포체가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죠. 그래서 속질이 회색이 되는 것이다. 회색이 신경세포체의 색이잖아요. 신경세포체의 배열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 이유를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냥 대뇌와 반대로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더 많긴 합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 구조를 봤으니까 척수의 기능을 볼 건데요. 기능을 두 가지 보면 첫 번째는 뇌와 척수신경을 연결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뇌는 척수신경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뇌도 명령을 내릴 때 척수신경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면 척수신경이 척수랑 연결된 거지 척수의 명령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에 팔다리 움직이려면 의식적인 움직임이니까 대뇌가 명령 내렸는데 팔다리 근육이 연결된 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와요. 그러면 뇌가 척수신경을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어딜 거치고? 척수를 거쳐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중요한 신경이 안정적으로 또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신경 중간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것만 하면 중추로서 좀 쪽팔리죠. 중추라면 스스로 명령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척수가 담당하는 무조건 반사가 이제 또 몇 종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뇌부터 제가 반사의 중추를 몇 개 말씀드렸는데 뭐뭐 뭔지 혹시 기억하나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 뇌에서 두 개 있었어요. 그 척수까지 포함하면 총 이제 세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중추를 했으니까 중추가 명령 내렸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반응과 또 우리가 반사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반사도 반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명령에 의한 운동 명령은 다 반응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생명과 원이 되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식적 반응이 있고요. 앞에 의식적 붙었으니까 뭐.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가 있고요. 학생들 중에 쌤 조건 반사는 없나요? 있죠. 생명과학 원에서 아예 안 나오니까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면 의식적 반응이 맞고요. 내가 명령을 의식적으로 안 내렸는데 몸에서 알아서 일어나면 무조건 반사가 됩니다. 뭐 알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역시나 명령을 내리는 자 조절 중추고요. 자 의식적이니까 누굽니까? 대뇌. 그리고 무조건 반사 중추는 아까 제가 3개 있다라고 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자 중간뇌 그리고 연수 척수가 되겠네. 얘네가 이제 담당하는 무조건 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일단 제가 쓰고 나서 조금 도움을 드릴게요. 자 중간뇌 반사는 아까 무슨 반사가 있었죠? 동공 반사가 있었고 연수 반사 같은 경우는 뭐 눈물이나 혹은 뭐 재채기 그리고 이제 소화액 분비는 연수가 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침이 있죠. 침 등. 척수 반사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반사 있어요. 요거 뭔지 아시죠? 연출한 거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무릎 반사하고 도피 반사를 같이 묶을게요. 그리고 자 배변 배뇨 반사를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변 배뇨는 뭔지 아시죠? 배출하는 거죠. 이제 뭐뭐. 어쨌든 간에 얘네가 이제 어떤 중추가 이제 무조건 반사의 중추인지 기억할 때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도 않고 출제율이 높은 건 아닌데 애초에 무조건 반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빨리 하려고. 즉 반사가 일어나는 기관과 명령 중추가 가까운 게 좋아요. 그래서 중간뇌가 담당하는 거 뭐 동공 반사도 있고 안구 운동도 있는데 어쨌든 눈이랑 관련된 거고요. 자, 연수 반사는 목 뒤에 있는데 이제 나머지 얼굴을 담당하고요. 그럼 당연히 척수 반사는 어디 있어? 몸에 있죠. 그러니까 몸통에 일어나는 거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소화액 중에서 위액, 그 다음에 장액 같은 경우 뭐 조절 중추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연수가 담당하는데 몸통이잖아요. 이런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사는 사실 척수 반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척수 반사 그림은 책에 있는 걸로 볼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페이지 45로 가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서 뇌하고 척수의 기능 배웠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각 기관에 최초로 명령 내리는 중추가 누군지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팔의 골격근을 조절하는 중추. 자, 맘대로 조절이 가능하죠? 그럼 누구 명령이야? 대뇌. 그러니까 대뇌가 조절 중추긴 한데 만약에 내 손에, 내 손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누군가의 손에 뜨거운 게 닿으면 의식적이지 않게 갑자기 빼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도피 반사. 척수가 중추죠? 그래서 골격근은 의식적 반응은 대뇌, 무조건 반사는 척수가 중추가 됩니다. 두 개 다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심장박동. 자, 심장박동, 소화운동, 그리고 호흡운동, 생명유지활동 누구였어요? 연수였죠, 연수. 티록신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항상성 조절 중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누구야? 간뇌. 간뇌에서도 자, 시상하부입니다. 자, 무릎 반사의 조절 중추 방금 전에 했죠? 자, 척수. 동공 반사는 야, 이거 모를 수 없다. 중간뇌.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거 정리해 주시고 아는 거죠? 페이지를 하나 넘기면 페이지 46에 탐구 자료, 척수 반사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내용은 짧습니다. 이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면 제가 절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시야에서 벗어나겠네. 가려다 말았어요. 피부에 자극을 가하면, 약한 자극을 가하면 먼저 역치는 넘어야 돼요. 약한 자극을 가하면 어쨌든 신호가 가는데요. 여기 구심성 뉴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B랑 F가 신경 전달 물질을 받긴 받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적을 경우 B만 흥분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위로 올라가요. 대뇌가 인지를 하고 나서 적절한 명령을 내리면 결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경로가 A, B, C, D이죠. A, B, C, D, E의 중추는 누구야? 이 경로 안에 있는 중추는 C밖에 없잖아. 대뇌가 중추인 의식적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부에 좀 보다 강한 자극, 내 피부가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는 자극이 가해진다면 신호가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B하고 F 중에 이번엔 F가 흥분할까요? 둘 다 흥분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F가 명령 내려서 근육으로 갑니다. 즉 뇌가 알 때쯤에 반응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반응의 경로는 A, F, E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경로 안에 있는 중추가 조절 중추니까 이번엔 F, 즉 F 척수가 조절 중추인 척수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추가 척수인 거지 뇌로 신호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뇌로도 신호가 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찾으래요. 중추신경을 찾으라는 것은 연합 뉴런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연합 뉴런은 중추 안에 파묻혀 있잖아요. CF죠. 말초는 중추랑 기관을 연결하는 거니까 기관에 연결된 걸 찾으면 됩니다. 기관이 두 개가 있고요. 그럼 A하고 E가 말초신경이 되겠네요. 선생님, BD는요? BD는 신경으로라고 하는데요. 생명과학 원 범위에서 중추인지 말초인지 구분을 안 하니까 그냥 편하게 신호의 방향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초로 넘어가고 문제풀이가 들어갈 텐데 이거는 강의를 한번 끊고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